도대체 다들 왜 그냥 나갈까? 설마 나보고 계산하라는 건가? 서울의 어느 식당에서 한 외국인이 회식 자리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한국인 동료들은 그녀에게 아무런 말 없이 하나 둘 자리를 뜨고 있는데요. 자리를 정리하던 종업원은 계산서를 챙겨서 그 여성에게 주기까지 합니다. 점점 황당함과 화가 치밀어 오르던 그녀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직장 회식에서 왜 그녀는 혼자 남아 있는지, 또 왜 계산서를 들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영국 런던 근교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현재는 유명한 럭셔리 브랜드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제 인생 목표 중 하나는 세계를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 뜻하지 않게 좋은 기회가 왔어요. 제가 맡은 브랜드가 아시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면서 일본과 한국으로 1년간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사실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유럽 곳곳을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았어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 유럽 대부분의 나라를 여행했지만 아시아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이번 출장 소식이 들렸을 때 정말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부모님과 함께했던 추억들은 물론 소중했지만 이제는 혼자서 새로운 대륙, 새로운 문화를 직접 경험할 기회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시아는 제게 신비로운 미지의 세계였어요. 어릴 적부터 일본 애니메이션과 한국 드라마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두 나라의 독특한 문화, 음식,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번 출장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제가 꿈꾸던 세계를 직접 경험할 기회라는 생각에 설렘으로 가득했죠. 아시아로의 첫 출장지는 일본이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일본은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한 폭의 그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부터 시작해 거리와 건물까지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고 깔끔하게 유지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일본 특유의 정중하고 절제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공항에서 회사 직원이 직접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환영 인사를 건네는 직원의 모습에서 일본의 정중함과 손님을 대하는 특별한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도시의 거리도 매력적이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세심하게 계획된 교통체계와 사람들이 만드는 고요하면서도 조화로운 일상이 눈길을 끌었죠. 일본은 단순히 현대적이거나 전통적인 것만이 아니라 두 가지 요소가 정교하게 균형을 이루며 살아 숨쉬는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일본 동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도 그들의 세심함과 호기심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국의 문화, 예술, 역사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며 저와 이야기를 이어갔고 그들의 친절하고 조용한 태도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또 다른 매력으로 느껴졌습니다. 회사 첫날부터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동료들은 친절했고 업무 환경은 매우 체계적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동료들과 함께 일본 전통 음식을 맛보러 나가곤 했는데 그 음식들은 기대 이상으로 훌륭했죠. 따뜻한 우동 한 그릇을 먹고 나면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환경, 사람들, 맛있는 음식까지 말이죠.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것 뒤에는 항상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법이죠. 일본에서의 생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며 일본 문화에 흥미를 느끼고 있던 저는 동료들과의 첫 회식을 통해 일본 특유의 노미니케이션 문화를 처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의 시간에 술을 마시며 친목을 다지는 이 문화는 일본에서는 관계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관습으로 여겨진다고 들었지만 저에게는 낯설고 조금은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퇴근 후 동료들과 함께 일본의 전통 술집인 이자카야로 향했습니다. 밝은 분위기 속에서 다들 웃으며 자리를 잡았고 저 역시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더 가까워질 기회라는 생각에 마음을 열고 즐길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곧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주문 과정에서부터 문화적 차이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고르려 했지만 이미 모두가 논의 없이 음식을 주문해 둔 상태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에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단체 문화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술자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동료들은 제 잔이 비지 않도록 끊임없이 술을 따라주셨습니다. 동시에 다른 분들의 잔을 제가 채워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영국에서는 각자 자신의 술을 알아서 채우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옆자리 동료께서 웃으며 이건 일본의 예의입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에게는 그 예의가 일종의 강요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술이 거듭될수록 대화는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동료들께서는 서로의 고민이나 사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관계를 쌓아가시는 듯했지만 저는 이런 분위기가 익숙하지 않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노미니케이션은 단순히 술자리 그 이상이었고 사적인 영역까지 공유해야만 하는 비공식적인 업무의 연장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점은 술자리에서 제가 맡아야 할 역할들이 계속 생겨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고기를 굽고 다른 분들의 잔을 채우고
분위기를 맞추는 일이 자연스럽게 제게 넘어왔습니다. 동료들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셨지만 저는 점점 소외감을 느끼며 불편해졌습니다. 그 순간 속으로는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왜 내가 고기를 구워야 하지?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인가? 영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보통 다 같이 돌아가며 하거나 식당 직원이 알아서 해주는 일이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문화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넘기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자리의 분위기가 제가 마치 당연히 고기를 굽고 술을 따라야 할 사람처럼 만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점점 더 불편해졌고 왜 나만 계속 이런 역할을 맡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기를 다 굽고 난 후에도 술자리는 계속해서 활기를 띠었습니다. 다들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지만 저는 뭔가 뒤처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 자리에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규칙이 있는 것 같았고 그 규칙을 따르지 못하면 어울릴 수 없을 것 같다는 압박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회식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이 문화가 정말 나와는 맞지 않는 걸까? 일본의 회식 문화, 특히 노미니케이션이라는 관습이 제가 적응하기에는 생각보다 훨씬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회사에 갔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 회식 자리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던 동료들이 마치 저를 피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인사도 형식적으로 건네는 정도였고 대화는 전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바쁜 날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기운이 감돌더군요. 어제까지 밝았던 사람들이 오늘은 마치 제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으니까요. 결국 참지 못하고 비교적 친했던 동료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나요? 분위기가 왜 이렇죠? 그 동료는 약간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에밀리 씨, 어제 회식에서 계산할 때 돈을 내지 않으셨죠? 일본에서는 계산을 정확히 나누는 게 중요해요. 그걸 어기면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회식 전에 회비나 계산 방식에 대해 어떤 공지도 없었는데 개인 사비를 사용하는 게 당연하다는 문화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전에 안내만 있었더라도 이런 대접을 받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에서는 계산을 나누는 것이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규칙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규칙을 어긴 사람이 된 셈이었죠. 그날 오후 회사에서의 시간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미소를 유지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대화는 완전히 단절되었고 저는 혼자 점심을 먹으며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문화를 잘못 이해했구나. 여기에서는 정중함 속에 철저한 규칙이 숨어 있구나. 그 규칙을 어기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곳이구나.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도 그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곰곰이 되짚어보며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친절함 뒤에 철저한 계산과 규칙이 숨어 있다는 걸 이제야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몇 엔을 더 냈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솔직히 불편하다고 말해줬다면 바로 해결했을 텐데. 일본의 문화가 저와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그날 처음으로 깊이 깨달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 정도 실수로 이렇게까지 냉랭하게 대하다니 순간적으로 억울한 마음마저 들었어요. 아무리 문화 차이라지만 이런 차가움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아무리 사과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이미 그들은 마음을 닫아버린 듯했습니다. 그날 이후 일본 출장에 대한 제 기대는 점점 실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정중함 뒤에는 강박적인 규칙과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면서도 속으로는 모든 것을 칼같이 계산하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곳에서 마음 편히 지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일본에서의 첫 경험이 기대와는 달리 실망으로 가득했던 저는 자연스럽게 다음 출장지인 한국으로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한국 출장의 첫 발을 디딘 곳은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처음 공항에 들어섰을 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곳만의 독특한 분위기였습니다. 인천공항은 단순히 교통의 요충지를 넘어 한국의 기술력과 창의성을 한눈에 보여주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 마주한 공항은 깔끔하고 정돈된 것 이상이었어요. 유려한 곡선을 그리며 이어진 건축물과 넓은 유리창을 통해 쏟아지는 자연광은 공간 자체의 생동감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효율성을 강조하는 기능적인 공간이 아니라 보는 것만으로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이 돋보였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을 때 효율적이고 간편한 시스템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심사대는 충분히 넓고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자동화된 키오스크와 세련된 시스템 덕분에 줄이 길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기 시간이 짧았습니다. 모든 과정이 직관적으로 진행되었고
필요 이상의 복잡함이 없어서 입국 절차가 놀라울 정도로 편리했습니다. 수화물을 찾는 과정도 일본과는 또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짐이 도착하는 정확한 위치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시스템 덕분에 제가 서 있어야 할 곳을 고민할 필요조차 없었어요. 짐이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오자 곧바로 제 손에 들어왔고 불필요한 기다림 없이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이어졌습니다. 이런 세세한 배려가 공항 경험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더군요. 인천공항은 단순히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높은 천장 아래 펼쳐진 넓은 공간은 사람이 붐비는 와중에도 답답함을 느낄 틈이 없었고 곳곳에 배치된 예술적인 설치물들은 마치 거대한 전시관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공간 설계에서 느껴지는 여유로움이었습니다. 대형 무빙워크와 넓은 통로는 이동의 편리함을 극대화했으며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자연을 테마로 한 휴식 공간은 바쁜 여행자들에게 잠시나마 여유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흥미로웠던 것은 로봇 안내원이었습니다. 단순히 정해진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공하고 직접 목적지로 안내해주는 로봇의 존재는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하던 순간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입국장에 도착했을 때 낯선 남성이 제 이름이 적힌 카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호기심을 안고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자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환영합니다. 에밀리 씨라고 인사했습니다. 그 따뜻한 환대에 순간적으로 긴장이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한국 지사의 마케팅 팀장이라고 소개하시더니 자연스럽게 제 가방을 들어주시며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내 가방을 들어주지? 라는 생각에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큰 가방이나 무거운 짐은 일행들이 나눠서 들어주거나 편의를 봐주는 문화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설명을 듣는 순간 문득 일본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저를 환대해 주긴 했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배려를 받았던 적은 없었거든요. 모든 것이 정중하고 형식적이었지만 개인적인 영역에는 선을 긋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일본 회사 직원은 저에게 짐 운반과 같은 도움을 전혀 제안하지 않았고 서로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였죠. 반면 한국에서는 배려의 방식이 훨씬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단순히 업무적인 환대를 넘어 상대방의 편의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돕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긴 정말 다른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한국에서의 경험이 이전과는 사뭇 다를 것 같다는 기대감이 살짝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사로 가는 차 안에서도 팀장님은 끊임없이 말을 걸어주셨어요. 한국은 처음이시죠? 맛있는 음식도 많고 재미있는 곳도 많아요. 금방 적응하실 겁니다. 그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말들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솔직히 일본에서는 이런 경험이 없었어요. 차 안에서 대화 한마디 없이 그저 정중하고 격식을 차리는 분위기가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벽이 없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꽤 늦은 시간이었어요. 팀장님은 편히 쉬세요. 내일은 여유 있게 시작할 테니까요 라고 말하며 웃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분이 정말로 저를 편하게 해주고 싶어 한다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한편으로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첫날부터 좋은 얼굴 안 할 순 없겠지. 진짜 모습은 곧 드러나겠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음날 회사에 갔을 때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모든 팀원들이 밝은 얼굴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님. 영국에서 오셨다면서요? 반가워요. 그 친근한 태도에 저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심지어 모두가 제 손을 잡으려 줄을 서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환영받고 있었어요. 솔직히 이런 환대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업무 중심으로 대했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거의 나누지 않았거든요. 업무에서도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제가 의견을 내면 동료들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결국엔 반영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제 의견 하나하나를 메모하며 진지하게 질문까지 해오더군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여기선 내 말을 진짜로 듣고 있구나. 그 차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첫 회식이 찾아왔습니다. 팀장이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환영회 겸 회식 자리를 마련했으니 시간이 괜찮은지 물어보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일본에서의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술을 따라주고 고기를 굽고 계산을 꼼꼼히 나누던 그 문화가 생각나며 순간적으로 긴장감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거절하기도 애매해서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속으로는 또 나 혼자 서빙하다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안고 있었죠. 그런데 회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 당황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남자 직원들이 먼저 물병을 열고 술잔을 세팅하더라고요. 아무도 저에게 그런 역할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술잔을 돌릴 때도 일본에서처럼 긴장하며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제 잔을 채워주며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맛있게 드시면 돼요라고 말해주더군요. 저는 그 분위기가 너무 생소해서 이게 뭐지? 내가 잘못 온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일본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심지어 팀장님께서는 메뉴판을 건네주시며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마음껏 주문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 너무 놀라서 잠시 멍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메뉴 선택은 대부분 단체가 미리 결정하거나 상사들이 주도하곤 했거든요.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에밀리 씨, 뭐든지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만 하세요.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거든요. 그 따뜻한 말에 순간 경계심이 조금 누그러졌고 이 회식이 일본과는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식 분위기도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누구 하나 눈치를 주지도 받지도 않고 모두가 편안하게 즐기고 있었어요.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웃으며 음식을 나누는 모습이 마치 친구들과의 만남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일본에서 경험했던 회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기서는 격식과 예의를 지키느라 분위기가 약간 경직된 느낌이 있었고 상사와 동료들의 눈치를 살피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이어가고 또 누군가는 옆 사람의 잔을 채워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마치 모두가 진심으로 이 시간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편안함이 저를 긴장해서 풀리게 했고 아, 여긴 진짜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셀프바에서 음식을 가져올 때도 모두가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먹고 싶은 것을 알아서 챙겨오더군요. 일본에서는 음식을 가져오거나 접시에 덜어줄 때도 은근히 누가 할지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고기마저도 직원들이 알아서 굽고 적절히 나눠주시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고기를 굽는 역할이 자연스럽게 저에게 돌아왔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여기에선 아무도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다들 알아서 역할을 분담하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저는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여기는 정말 분위기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처음 느꼈던 불안감과 경계심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자연스럽고 모두가 즐기는 모습을 보니 저도 조금씩 회식에 녹아드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식이 마무리되어 갈 무렵 상황은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씩 가방을 챙겨서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모두 저에게 에밀리 씨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며 나가는 거였어요. 순간 당황스러워서 멍하니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왜 다들 나가고 있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일본에서 회식을 했을 때는 계산을 나누느라 항상 긴장했었고 누군가 혼자 남겨지는 일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다들 아무렇지 않게 나가는 모습이 너무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혼자 테이블에 남아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웨이터가 테이블을 치우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 당황스러웠지만 그때까지도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펼쳐질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런데 팀장님이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시더니 환한 미소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안 나가셨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모든 걸 치밀하게 계산하는 일본의 모습이 떠오르며 여기 역시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계산서를 쥔 제 손은 벌벌 떨리고 있었고 참을 수 없어서 팀장님께 따지듯 말했습니다. 다들 계산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저한테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결정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말이 돼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억울함과 분노를 담지 않고는 참을 수 없었어요. 순간 팀장님은 멈칫하시더니 테이블 위에 놓인 계산서를 보시고는 금방 상황을 이해하셨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 씨, 제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에 이렇게 되었군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고는 계산서를 들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회사에서는 선임자가 회식비를 계산하는 게 기본이에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이런 상황이 된 것 같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리 주세요. 제가 계산할게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팀장님이 계산하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전혀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일본에서는 회식비를 정산할 때 항상 금액을 칼같이 나누는 것이 당연했고 조금이라도 덜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뒤끝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치밀하게 계산하며 사람들을 평가하는 분위기가 강했어요. 그와 비교하니 팀장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계산서를 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계산할게요라고 하시는 모습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당연하고 여유로운 태도에 오히려 제가 잘못된 행동을 한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죠. 어쩌면 한국에서는 정말 문화가 다른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여전히 이 차이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한국에서의 생활이 일본과는 사뭇 다를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시작이었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먹은 것만큼은 제가 내겠습니다. 아무래도 믿기 어려워서요. 그런데 팀장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으시더군요. 에밀리 씨, 이건 한국의 문화예요. 회식비는 선임자가 부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계산서를 들고 자연스럽게 결제를 진행하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상황이 익숙지 않아서 의문이 가득했지만 팀장님의 태도는 너무나 당연해 보였습니다. 결제를 마치신 뒤 팀장님은 돌아오며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 씨, 나중에 기회가 되면 후배나 동료들에게 맛있는 커피 한 잔 돌리시면 돼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내가 먹은 것만큼 정확히 계산하는 게 당연했기 때문에 이런 문화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한국에서는 사람들 간의 관계와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저는 어제의 일을 떠올리며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후배나 동료들에게 커피를 대접하는 걸로 보답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아침 일찍 회사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잔뜩 사와 동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에밀리 씨,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웬 커피예요? 저는 환히 웃으며 당당하게 말했죠. 오늘 아침 커피는 제가 쏠게요. 어제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팀장님은 멀리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뿌듯함이 느껴졌어요. 어제는 한국 문화가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는데 이런 작은 배려와 보답이 서로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커피 한 잔으로 어제의 회식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고 한국 문화가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각자 자리 세팅을 하고 물이나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챙기며 서로 돕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이런 모습이 낯설고 어색했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고 돕는 것을 자연스러운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작은 일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고 그런 배려가 일상 속 깊이 스며든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어제 팀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후배나 동료들에게 맛있는 커피 한 잔 돌리시면 돼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단순한 호의나 책임을 넘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조금씩 이해하게 된 겁니다. 일본에서의 경험과는 사뭇 다른 사람 중심의 문화가 한국에서의 생활을 조금씩 새롭게 보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동료들이 특별한 한국 음식을 알려주겠다며 저를 전통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한국 전통시장은 정말로 완전히 다른 세계 같았어요. 거리 곳곳에서 풍겨오는 음식 냄새,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 상인들의 친근한 외침이 어우러지며 시장 전체가 생동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떡볶이 가게 앞에서 멈추더니 떡볶이를 한 봉지 사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진짜 한국에서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이에요. 매운데 정말 맛있고 한번 먹으면 중독될 겁니다. 그 말에 약간 긴장되면서도 기대가 생겼습니다. 매운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는데 신기하게도 그 매운맛 뒤에 묘하게 달콤하고 쫀득한 맛이 느껴졌어요. 처음엔 매워서 어쩔 줄 몰랐지만 점점 그 매력에 빠져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팀원들이 어때요? 맛있죠? 라며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와, 정말 매운데 중독될 것 같아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시장을 거닐며 계속 새로운 음식을 소개받고 그 음식들을 하나씩 맛볼 때마다 한국의 음식 문화가 얼마나 독특하고 흥미로운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통시장의 생동감과 따뜻함은 또 하나의 한국의 매력을 보여주었고 그날의 경험은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시장을 둘러보며 한국 음식을 맛보는 동안 팀원들 중 한 분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에밀리 씨, 영국에서는 회식 같은 문화가 있나요? 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국에서도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거나 술을 마시는 일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한국처럼 체계적이고 특별한 분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으니까요. 잠시 망설인 후 저는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영국에서도 동료들과 가끔 모임을 갖긴 하지만 보통은 각자 계산하고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편이에요. 이렇게 단체로 모여 함께 즐기고 선배나 상사가 챙겨주는 문화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 말을 들으시던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로운 표정으로 이어서 물으셨습니다. 그럼 선배가 후배를 챙겨주는 문화도 없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드렸습니다. 네, 선배나 상사가 후배를 챙겨주는 건 드문 일입니다. 영국에서는 보통 서로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게 더 익숙해요.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중시하고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는 문화가 더 강하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팀원 중 한 분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긴 좀 다르죠?
한국에서는 선배가 후배를 챙기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것도 소개해드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죠. 에밀리 씨도 한국에서는 나중에 후배들을 많이 챙기셔야겠네요. 그 말씀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리셨고 저도 덩달아 미소를 지으며 따라 웃었습니다. 그 순간 한국과 일본의 문화 차이를 다시금 깊이 느꼈습니다. 한국의 회식 문화는 단순히 업무의 연장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 안에서 조금씩 적응하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도 느껴졌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시장을 돌아다니며 한국 음식을 맛보고 활기찬 분위기를 즐기다 보니 한 가지 확실히 느껴지는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저를 배려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단순히 형식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제가 한국을 즐기길 바라는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마음은 작은 행동들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하나하나 추천해주고 제가 낯설어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계속 신경 써주는 모습에서 한국 사람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이게 바로 한국의 진심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일본에서 받았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훨씬 더 가까웠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정중하거나 형식적인 배려를 넘어 따뜻하고 인간적인 교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단순히 업무 출장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오래도록 남을 소중한 기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정이라는 것을 깨달은 저는 이 강렬한 추억을 평생 간직할 것 같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날, 팀장님은 제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마중 나왔던 그 장소로 배웅을 나오셨습니다. 여전히 환한 미소로 제게 손을 흔들며 말씀하셨죠. 에밀리 씨, 영국에서도 건강하시고 꼭 다음에 다시 한국에 오세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목이 메어 제대로 인사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비행기에 오르고 창밖을 바라보며 떠오르는 감정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일본에서 느꼈던 차가움, 그리고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함. 이 두 가지 경험 사이에서 저는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제가 일했던 출장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제 인생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 관계를 맺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준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그 따뜻한 마음과 배려를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으로 꼭 돌아올 것이라는 다짐을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과 함께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